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결격사유, 그 다음에 당연퇴임,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추진위원이 어떤 사유에 해당되면 아예 추진위원이 못 되는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자동 당연퇴임되는 경우, 이런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유에 되면 그냥 단용이 퇴임되어 있느냐 아니면 해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당연 퇴임이 됐어. 그런데 그 이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 상태에서 관여했던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의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소급해서 무효냐 아니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자격 상실을 시키기 위한 것은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R19co.kr에 오시면 쉽게 푸른 재건축 재개발 제4강좌입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면 동영상 강의 수료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진위원 결격 사유입니다. 다 여기에 법령집에 다 있습니다. 법령 해설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16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16조에 규정이 있는데 조금 키우면 첫 번째 보면 16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아무 거라도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키워보면 첫 번째,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도 한정치산자, 금지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데,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데, 이 경우는 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첫 번째 여기 5호에 보면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로부터 5년 이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16조에 규정하기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4조 5항에 먼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법에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보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호는 법이 없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의 경우는 법이 예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의 운영 규정도 5년인데 이게 10년으로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의 운영 규정이 개정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10년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년 동안 못합니다. 다시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판결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가 법령 해설집에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형사법상 형은 판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2심 또는 상심, 3심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면 판결이 확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심각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2항에 보시면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거나, 그러니까 해당이 처음에는 안 됐다가 지나다 보니까 추진위원 하는 도중에 해당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는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뒤늦게 판명된 겁니다. 그럴 경우는 당연 퇴임한다. 뭐 해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 퇴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별도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이 선임 당시 해당되지 않았음이 뒤에 판명되면 그냥 별도의 너 사표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당연 퇴임된다. 자격이 그냥 상실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어.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발견되기 전에 또는 해당되기 전에 관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효냐? 이런 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무효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규칙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설을 여기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직무정지도 시키고 좀 자격상실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알 경우는 거기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내용에 따라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 판결 내용이 법 35조부터 138조까지 벌칙 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 여부를 의결하여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기소만 됐다. 그것도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됐다고 해서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소 내용에 따라 가지고 18조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8조 따른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결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시키자라고 결의를 했어야만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야 되고 기소가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그냥 추진위원 자격 주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자라고 했을 때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해설 1, 2 써놨습니다. 그리고 벌칙이 135조부터 138조까지 많은데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냥 자격 상실 여부가 그냥 결정나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신임 여부 의결해가지고 자격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신임 여부 의결하여 자격 상실을 결정할 경우는 벌금은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1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R119 co.kr에 오시면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